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여자의 이 말 속에도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여자가 호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예의상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예의상이라는 건 호감이랑 도대체 어떤 게 다른지 이것부터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의 예의 대 호감 행동을 구분하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여자의 예의와 호감을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대화할 때 그렇지 않아? 어때요? 그치 오빠? 처럼 상대의 의중을 궁금해하고 내 의견에 공감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대답을 하면 그걸 시작점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할 거고요. 근데 그냥 예의다? 그러면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안 밝히고 애매모호한 중립을 유지하는 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호응을 해주거나 리액션에 뭘 길게 안 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아마 남자분들도 대화하면서 여기까지는 잘 아실 텐데 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죠. 여자의 말하는 태도. 내용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겠어. 근데 귀여운 눈웃음을 치거나 환하게 웃으면서 혹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쁜 손짓이나 몸 각도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말의 내용을 먼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원래부터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혹은 이성 앞에서 긴장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리액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호감이 있다면 눈웃음 치면서 아 진짜요? 저는 그게 A가 아니라 B인 줄 알았어요. 라는 식으로 다음 대화를 또 이어가려고 할 거예요. 여자가 남자랑 있을 때 예의로만 대할 것이냐 호감을 담을 것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가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그 감정선을 어떻게든 작게나마 전달하려고 한다 안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서로 어색해서 서먹서먹한 단계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니 스킨십 톡톡 하면서 대놓고 표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가 하는 말 속에 감정선을 내포해서 분위기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의라면 일단 상대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인사치레로 하지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밝혀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벽치는 거죠. 괜히 상대를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친절하지만 형식적인 대화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호감 있는 남자면 나는 이런데 상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질문도 많아지고 내심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심리도 생기게 되고요. 여자도 우리가 아직 안 친하고 어색한 상태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짧은 말을 할 때라도 상당히 신경 써서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다 이런 걸 살피면서 말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관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하냐에 따라서 남자가 가버릴 수도 있고 나한테 계속 호감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호감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냉정하게 단답으로 내 생각만 말하는 식으로 끝내려고 안 합니다. 관계 유지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주고받는 식으로 티키타카를 유도한다던가 사소한 거라도 먼저 말 걸고 질문하면서 나 지금 너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잖아 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초반에 예의냐 호감이냐를 알고 싶을 때는 대화 속에서 여자가 어떤 식의 어미를 사용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의 예의와 호감을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 톡할 때 감정이입이 됐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이 있으면 이 좋아하는 감정을 안 보이려고 해도 어디에서든지 문득문득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포커페이스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단순 호감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투, 표정, 행동, 문체에서 아주 살짝이라도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톡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제일 쉽죠. 초반에는 애교나 끼가 몸에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직접 얼굴 마주보고 애정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나 톡으로 할 때 훨씬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를 꽁냥꽁냥하게 보내면 손발이 좀 오그라들 수가 있으니까 장식적인 것들, 부차적인 것들로 간접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의상이라고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거기서 뵐까요? 라고 할 거고 호감이면 네넹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거기서 봬용 흐흐흐처럼 애교, 러블리, 귀여운 컨셉을 가미시켜서 글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모티콘도 막 울고 있는 거, 귀여운 거 보내면서 최대한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다음에도 이런 제안을 나한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는 거죠.
왜 사람이 그냥 테스트만 띡 보내는 것보다 이런 캐릭터 같은 거 같이 보내면 내 감정을 이입시켜서 전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훨씬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채팅이 재밌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은연중에 이 남자한테만 잘 쓰는 이모티콘 같은 거를 따로 저장해두기도 해서 남자가 나랑 채팅할 때는 계속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 보호 같은 것도 아낌없이 잘하게 되죠. 느낌표, 말줄임표, 물음표처럼 생동감 있게 자기 말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고 되게 잘 써요. 예의상이라면 굳이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은 비즈니스 채팅방처럼 딱 최소한의 것들만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크크크크 흐흐흐 같은 걸로 남자가 하는 말에 반응도 되게 잘하고요. 여자는 남자가 좋고 채팅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면 말없이 툭 끊기고 한참 후에 답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채팅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남자가 신경 쓰여서 핸드폰을 손에서 잘 안 놓거든요. 답장도 수시로 바로바로 되고 혹시 지금 톡을 잠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혹은 좀 전에 일이 생겨서 톡이 끊겼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도록 내 상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미안, 좀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와서 잠깐 통화하느라 죄송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너랑 채팅 끊기 싫은데 아쉽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최대한 상대의 기분 안 나쁘게 살피면서 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사진 같은 것도 유심히 봐뒀다가 근데 푸사 배경 이뻐요, 어디서 찍은 거예요? 운동 오래 하셨나봐요, 뭐 엄청 좋으세요 처럼 채팅방에서 남자에 관련된 상황들을 다 대화의 소재로 끌어와서 대화를 주고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대화만 하면 잘 끊겨요. 한참 후에 답이 와요 라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크게 호감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화장실 갈 때, 편의점 갈 때 호감 있는 남자한테 오는 연락을 조금이라도 늦게 보낼세라 한 몸처럼 핸드폰을 쥐고 답장 안 오나? 안테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연락 보내는 주기, 답장하는 텀을 보고도 예의인지 호감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쭉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남자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저 지금 회의 중이라, 저 지금 동기들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이런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할 거고, 예의면 이런 거 없이 답장 없다가 한참 후에 식사 맛있게 하세요 크크, 맛 좀 하세요 크크 이렇게 보내고 자기 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쭉 채팅창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톡을 보내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자의 예의와 호감을 구분하는 방법 세 번째, 남자의 제안을 거절할 때 설명이 많아지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여자가 예의로 대한다면 남자의 제안에 아 죄송해요, 그날 일이 있어서요 라고 간단 명료하게 자기 의사 전달을 할 거고, 호감으로 대한다면 아 그때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한 6시 7시쯤? 그때도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갈 수 있어요 라던가, 그날 가족끼리 어딜 가기로 해가지고 그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는 편인데 딱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처럼 얼른 빨리 다른 날을 더 제시해봐, 그러면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제끼고 갈게 라는 식으로 딱 그날 딱 그때 라는 말로 공교롭게도 그때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다른 날은 괜찮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남자에게 다른 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거나 곤란한 자기 입장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게끔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열의를 보일 겁니다. 나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입장이 이런 거야 를 어필하고 싶은 거죠. 이거 잘 보면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예의면 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거고, 호감이면 내 감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의는 말 그대로 나도 상대 선을 안 넘으려고 하고 상대도 내 선을 안 넘어오게끔 은연중에 거리 두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거절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제 밥 한 끼 먹어요, 시간 될 때 같이 가요, 기회 되면 한번 봐요, 이런 거. 딱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짜 당신하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보낸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면 서로가 덜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감정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 마음에 있으면 언제, 다음에, 기회 되면 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더 성의 있게 디테일한 내용이 추가가 되고 다음 주에, 또 주말에, 이런 식으로 상대 머릿속에 대략적인 시점이 그려질 수 있도록 실행 의지를 비춰요. 그러니까 예의는 기본적으로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단계, 타인이라는 경계성이 짙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신 이 관계가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느낌일 거고, 호감은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좀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친화성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하고 싶은 노력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여자는 거절에 담긴 의미와 느낌을 정말 잘 알고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호감을 전달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자의 제한은 꽤 확실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인스타를 제가 안 해서요. 주말마다 뭐 다른 거 하는 게 있어서요. 처럼 확실한 거절을 말하기도 하고 7시 이후로는 시간이 괜찮아요. 토요일 빼고는 다 좋아요. DM보다는 카톡 확인을 잘해서요.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는 이래 라고 남자가 나에 대한 호감을 쭉 가져갈 수 있게 다리를 놔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저히 어렵다, 알쏭달쏭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만남, 식사 제안을 해보시고 답장을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답장 하나로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